안녕하세요. 시간은 최소화, 성적은 최대화, 선생님이 도와줄게요. 이민지 선생님입니다. 자, 여러분들 100분 동안 시험 보느라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선생님이 등급 컷을 보니까요. 3월, 6월, 9월로 갈수록 점점 등급 컷이 낮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친구들이 더 어려웠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아마 그 이유는 복습이 부족하지 않아서일까요? 자, 우리 1학기 전체 범위를 다룬 이번 학력평가 선생님과 김현주 선생님과 함께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같이 해설 강의 함께 해보도록 합시다. 자, 1번으로 시작할게요. 자, 1번부터 시작해서 이 앞 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은 워낙 간단한 계산 문제와 개념을 요구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빠르게 풀 수 있어야 합니다. 2분, 3분 정도 안에서 이 한 페이지를 모두 풀기를 권할게요. 자, 그러면 1번에서는 가장 많이 나온 유형 중에 하나예요. 다항식의 연산에 관련된 문제. 지금 A와 B 두 다항식을 덧셈을 하자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두 다항식들을 덧셈, 뺄셈을 할 때에는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은 끼리끼리죠. 동류항끼리 더하면 된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동류항이란 같은 모양인 x제곱끼리. 자, 그러면 2x제곱, 같은 모양인 2xy끼리 없어지겠죠. 또 마찬가지로 같은 모양인 y제곱끼리. 자, 그래서 결국 2x제곱 더하기 2y제곱이 된다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죠. 자, 2번으로 가볼게요. 자, 2번도 역시나 간단한 계산 문제였어요. 복소수 연산 문제였는데, 복소수 연산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복소수가 이렇게 a 더하기 bi 꼴이라고 해서 a는 실수 부분이라고 하죠. 실수 부분과 그리고 b는 허수 부분이라고 하죠. 허수 부분으로 나뉩니다. 자, 이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은요, 각각 덧셈 뺄셈을 해야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두 복소수를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덧셈을 해줍시다. 자, 그러면 실수 부분 더한 4 그리고 허수 부분 더한 마이너스 2i가 되어서 이렇게 간단하게 복소수 연산을 할 수 있네요. 자, 우리 지금까지 정말 너무너무 빠르게 지나가는 게 보이죠? 실제로 여러분들은 시험장에서는 훨씬 더 빠른 속도로 풀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럼 3번으로 가볼게요. 자, 3번은요. 문제에서 힌트가 이미 주어져 있죠. 자, 어디에 힌트가 있냐면 바로 여기. 이 등식은 x에 대한 항등식이다 라고 힌트가 있습니다. 자, 항등식은 무슨 의미를 가져요? 그렇죠. 항상 등호가 성립하는 식, 그게 바로 항등식이죠. 자, 항등식은 양변이 언제나 같기 때문에 내가 어떤 x값을 대입해도 같아. 그래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법이 수치 대입법, 또 양변이 언제나 같기 때문에 양쪽에 있는 개수들을 비교해도 같아. 그래서 양변의 개수를 비교하는 개수비교법 등을 많이 활용을 하죠. 자, 그래서 지금 이 문제도 이 두 가지 방법 다 사용해도 되지만요. 자, 왼쪽 좌변이 워낙 간단히 전개가 되기 때문에 개수 비교를 선택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좌변을 한번 전개해 볼게요. 자, 이렇게 분배를 각각 해주고 나면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2x 더하기 1이 좌변이 만들어지고, 자, 계속해서 우리 x에 대한 항을 더해주고 나면, 그러면 자, 우변에 있는 식과 같은 식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x 앞에 있는 개수 무엇이 같아야 하고, 그쵸? a가 3이랑 같아야 되고, 또 상수 b가 1이랑 같아야겠네. 자, 그래서 a는 3, b는 1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b는 여기서 우리 2가 나왔죠. 자, 그래서 b는 2가 나오기 때문에 a-b는 1이 됩니다. 자, 그러면 4번으로 가봅시다. 자, 4번도요. 네,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은 아주 간단한 3점짜리예요.
우리가 실제로 3점짜리 문제들의 특징은요. 어떠한 개념을 확실히 이해하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이해 정도의 테스트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이 4번은요. 두 점에 대해서 원점과 함께 이런 것을 만족한다 라고 하면서 원점과 A 사이의 거리, 원점과 B 사이의 거리, 두 점 사이의 거리에 관한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두 점 사이의 거리 어떻게 구했는지 한번 떠올려 봅시다. 자, 두 점이 x1, y1으로 주어지고 또 x2, y2로 주어진다면 자,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구했죠? 자, 우리가 실제로 이 점을 A점, B점이라고 한다면 자, 그림을 그려보세요. 자, 우리 A에서부터 B까지의 거리를 구하려고 할 때 사용했던 방법은요. 자, 여기 이 AB를 B변으로 하는 직각삼각형을 만들어 봅니다. 자, 그러면 밑변은 이 두 AB의 X좌표의 차이를 의미하고 자, 그리고 높이는 Y의 좌표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 우리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B변의 길이는 하고 구하듯이 AB의 길이를 구할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우리 AB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자, 결국 X끼리의 차이의 제곱 X끼리의 차이의 제곱, 그 절대값을 제곱하나 괄호를 제곱하나 똑같기 때문에 우리 그냥 괄호 제곱으로 쓰죠. 자, 그리고 Y 차이의 제곱 이렇게 우리가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할 수 있죠. 자, 이때 x1, x2 자리 바뀌어도 상관없죠. y1, y2 자리 바뀌어도 상관없죠. 자, 그러면 이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을 해서 한번 여기 있는 OA, OB 길이를 구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OA의 길이라는 거는 원점에서부터 A까지의 길이잖아요. 자, 원점에서부터 A까지의 길이 자, 그러면 루트 너무 간단하네. X끼리의 차이의 제곱 5네요. Y끼리의 차이 제곱 마이너스 5에서 0 빼도 마이너스 5. 자, 그러면 똑같은 이유로 원점에서부터 B 1,A까지의 거리 OB는 어떻게 되겠어요? 같은 이유로 X끼리의 차이의 제곱, Y끼리의 차이의 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둘이 같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위에서 우리가 계산해준 결과 루트 50과 그리고 여기서 계산해준 결과 루트 A제곱 더하기 1이 같아야 하니까 A제곱은 뭐 해야 하겠어요? 그쵸? 49여야 하겠죠? 자, 그래서 A제곱이 49인데 내가 찾고 싶은 건 양수 A예요. 자, 그래서 양수 A로 선택을 해주면 바로 A는 7이라는 걸 얻을 수 있죠. 자, 우리 두 점 사이의 거리 이용하는 문제들이 앞으로도 계속 좌표평면에서 나오니까요. 자, 저 공식 꼭 머릿속에 입력해 두도록 합시다. 자, 5번으로 가볼게요. 자, 5번도 역시나 간단한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어떤 개념을 물어보는가 했더니 문제상에서 A와 B점이 주어졌는데 그 A, B를 2대1로 내분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내분점에 관한 개념이네요. 자, 내분점 어떻게 구하는 거였죠? 먼저 A점이 x1, y1이라고 주어지고 또 B점이 x2, y2라고 주어졌을 때 자, 그것의 M 대 N 내분점은 어떻게 구했던가? 자, 그 P의 좌표를 구하는 방법 한번 떠올려 봅시다. 자, 그 P의 좌표는요. 자, M 대 N으로 내분할 땐 각각 X좌표랑 Y좌표 모두 M 더하기 N으로 나누어 줬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아야 할 중요한 부분인데 자, 만약 이렇게 A와 B를 내가 M 대 N으로 내분을 했을 때 자, 곱하는 저 분자의 곱하는 방법은 서로 엇갈리게 곱한다는 게 핵심이죠. 자, M은 B의 좌표들이랑 그리고 N은 A의 좌표들이랑 엇갈리게 곱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도 M은요 B의 좌표들이랑 N은요 A의 좌표들이랑 엇갈리게 곱한 것을 분자에 둘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M에 곱해지는 것과 N에 곱해지는 것은 각각 어떻게 된다? 저 M에는
B의 좌표, 그러니까 X좌표 자리에는 B의 X좌표, 여기도 Y좌표 자리에는 B의 Y좌표를 씁니다. 자, 마찬가지로 n에는 A의 좌표를 곱해야 합니다. 그래서 A의 X좌표 자리에는 A의 X좌표, 그리고 또 여기 Y좌표 자리에는 A의 Y좌표를 써주면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내분점 공식이 이랬었지 라는 걸 먼저 알고 있어야겠고요. 자, 이걸 이용해서 한번 직접 2대1로 내분한 걸 구해볼까요? 자, A는 마이너스 4,0이고요. 그리고 B는 5,3인데, 자, 이것을 2대1로 내분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그 내분점의 좌표는, 자, 앞에서 말했던 대로 2대1로 내분하면 2 더하기 1로 시작해. 자, 그거 분해. 자, 2에다가는 뭘 곱하고 1에다가는 뭘 곱하지? 자, 그것만 조심하면 되죠. 그게 바로 엇갈리게 곱하면 돼. 자, 그래서 2에 곱해지는 건 B의 좌표야. 1에 곱해지는 건 A의 좌표야 라고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산한 결과는요, 3분의 6이니까요. 2, 또 3분의 6이니까요. 2가 되네요. 자, 그래서 문제에서 원했던 A와 B는 각각 2와 2가 되어서 A 더하기 B의 값은 4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겠죠. 자, 내분점 공식 다시 한번 떠올리고, 우리가 여기서 만약에 이걸 외분점으로 바꾼다면 어떻게 하면 된다는 것만 기억하면 되겠어요? 외분점으로 바꿨을 땐, 그쵸, 부호가 마이너스로 바뀐다는 것만 기억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6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6번도 역시나 간단한 개념. 자, 절대값이 포함된 1차 부등식 문제였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개념은 바로 x 절대값이 양수 a보다 작다, 또는 x 절대값이 양수 a보다 크다, 이런 간단한 부등식을 해결할 수 있는가, 이 개념을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자, 먼저 x 절대값이 a보다 작다는 건, 절대값이라는 건 원점에서부터의 거리잖아요. 그럼 원점에서부터의 거리가 a보다 작다는 거니까 원점에서부터 a만큼 떨어진 지점은 마이너스 a부터 a 사이에 있어야겠죠. 자, 마찬가지로 그러면 원점에서부터의 거리가 a보다 초과돼야 돼, a를 넘어서야 돼, 그러면 마이너스 a보다 더 밑으로, a보다 더 크게, 그래서 x가 마이너스 a보다 작거나 a보다 크다, 이렇게 되어야죠. 자, 우리는 이걸 보통 어떻게 이제 응용을 하기 시작할 거냐면, 여기 있는 이 x 대신에 또 다른 식이 오더라도 그 세모 자리에 고스란히 넣으면 된다. 자, 그러니까 저 세모가 절대값이 a보다 작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7보다 작다라고 주어져 있다면, 그러면 그 세모는 마이너스 7과 7 사이여야 돼, 이렇게 풀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세모 자리에 우리 문제에서 주어진 2x 더하기 1을 넣어주고,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x를 가운데다 둔 x의 범위를 찾는 거니까 x만 남겨놓으면 되겠네요. 자, 양변에 1을 먼저 빼줘야겠죠. 1을 빼면 마이너스 8부터 6까지. 그리고 양변에 2 양수로 나누니까 부동호 변함이 없습니다. 마이너스 4에서 3까지. 그래서 내가 원하던 a와 그리고 b는 각각 마이너스 4와 3이 되기 때문에, 자, 내가 찾고 있는 a, b의 곱은 마이너스 10이다 라는 것을 얻을 수 있네요. 자, 역시나 여러분들,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들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들죠. 자, 스피드하게 느껴지겠지만 앞에 있는 문제들을 조금 빠르게 풀 수 있어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고난이도 문제를 풀 때 시간을 조금 더 아껴서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쓸 수 있습니다. 자, 7번 가볼게요. 자, 7번 4차 다항식이 주어졌고요. 그리고 이 4차 다항식을 가지고 뭘 하라고 했나라고 봤더니 인수분해가 됐대요. 고차 다항식의 인수분해와 관련된 얘기구나. 자, 그래서 우리 떠올려 봅시다. 3, 4차 다항식을 인수분해하는 방법은 어떻게 했었지?
제일 먼저 찾아봐야 될 것은 바로 공통인수가 있었나예요. 공통적인 인수가 있었으면 그 공통인수로 묶어내야 하니까요. 자, 그런데 그게 없다면 그 다음에 확인할 것은 혹시 인수분해 공식으로 해결되진 않나? 자, 지금 아직 공통인수도 없고요. 공식으로도 뭔가 인수분해가 되는 것 같진 않아요. 자, 그러면 세 번째, 현재 이 문제와 같이 x제곱 그리고 그 x제곱의 제곱, 이런 거듭제곱 형태를 우리가 보기차식이라고 하거든요. 보기차식과 같은 특수한 경우거나 아니면 대칭형과 같은 특수한 경우를 가지진 않나. 자, 이런 특수한 경우도 만약에 아니라면 정말 이도저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지 싶을 때는 마지막 보루, 그게 바로 뭐예요? 네, 그게 바로 인수정리죠. 인수정리와 조립제법을 사용을 해서 인수분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문제는 뭘 이용할 수 있어요? 보기차식과 같은 형태가 되는 거니까 이 방법을 이용해 볼 건데요. 자, 물론 인수정리, 조립제법을 이용해도 우리 인수분해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 보기차식 이용하는 방법. 자, 무슨 뜻이냐? x제곱의 제곱 아닙니까? 자, 그래서 x제곱의 제곱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x제곱이 반복된다는 점을 이용을 하면 x제곱을 a로 치환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되겠어요? 자, 그러면 a의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2. 훨씬 간단하게 되잖아요. 2차식. 내가 인수분해 할 수 있는. 자, 그래서 우리 치환을 이용해서 보기차식 이 다항식을 인수분해 할 수 있는데, 자, 어떻게 인수분해 되나 봤더니 a 더하기 3과 a 마이너스 4로 인수분해가 됐어요? 여기서 끝내요? 아니죠. 우리는 x로 인수분해 하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x로 돌려놔줘야 됩니다. 자, x로 돌려놔주기 위해서 자, a를 다시 x제곱으로 돌려놔줍니다. 그러면 x제곱 더하기 3과 x제곱 마이너스 4. 자, 끝내요? 아니죠. 더 할 수 있으면 해야죠. 자, 어느 부분, 어느 파트? 그렇죠. 여기 뒤에 x제곱 마이너스 4가 더 인수분해가 됩니다. 어떻게 인수분해 되죠? 자, 우리 여기에서 떠올려야 할 공식이 하나 있죠. 자, a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꼴은 제곱 마이너스 제곱꼴은 어떻게 인수분해 되더라? 합차로 인수분해 되더라. 기억납니까? 자, 이 인수분해 공식에 의해서 우리는 요 x제곱 마이너스 4가 x 플러스 2와 x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걸 알 수 있네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문제를 보세요. 자, 문제에서요. 두 양수 a, b에 대해서 양수라고 했죠. 양수 a, b에 대해서 자, x제곱 옆에 양수 b가 더해져 있고 그리고 x에서 양수 a 더하고 x에서 양수 a 뺀 꼴로 인수분해 해달라고 했어요. 자, 보이죠? 여기에서 이 3이 바로 뭐였던 거예요? x제곱 옆에 있던 b 양수였고요. 자, 그리고 2가 바로 a 양수였던 거네요. 자, 그래서 a와 b가 각각 2와 3이라는 걸 찾아냈습니다. 자, 그럼 문제에서 원하는 건 a 더하기 b니까 답은 뭐예요? 답은 5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이렇게 보기차식 방법으로 풀 수도 있는데요. 자, 분명 인수정리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한 친구도 있을 거예요. 자, 얼마든지 그런 다른 방법도 있으니까 네,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 3, 4차 다항식의 인수분해를 전부 다 한 번씩 복습을 해볼 필요는 있고요. 자, 이도 저도 안 될 때는 언제나 2, 4번 인수정리와 조립제법 방법이 있다는 거. 자, 요거 꼭 기억을 해두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8번 가볼게요. 자, 8번은 2차 방정식이 주어졌고요. 자, 2차 방정식에서 지금 개수 K를 모르는 상태. 그런데 두근 알파, 베타에 대한 정보를 알려줬네. 자, 개수를 모르는데 알파, 베타 두근에 대한 정보를 알려줬어. 뭐에 관련된 문제일까요? 그렇죠. 근들과 개수의 관계를 이용해라. 이런 문제입니다. 자, 그럼 근과 개수의 관계 떠올려 봐야죠. 자, 근과 개수의 관계
만약에 2차 방정식이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꼴로 주어졌다면 자, 이때 근이 만약에 얘의 근이 알파, 베타라고 해봅시다. 그럼 그 알파, 베타 더한 것은 개수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더라? 그렇죠. a분의 마이너스 b가 되더라. 당연히 a는 절대 0이 아닌 이런 2차 방정식이어야겠죠. 자, 그리고 알파, 베타 두 근의 곱은 a분의 c 개수로 표현되더라. 자, 이게 바로 근과 개수의 관계죠. 자, 이걸 이용하면 지금 우리 문제에서 주어진 저 2차 방정식 x제곱 2x 더하기 k는 0의 자, 두 근을 알파 더하기 알파 베타라고 주어졌으니 두 근을 합해 봅시다. 그러면 개수로 표현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그렇죠. 1분의 마이너스 2. 자, 두 근의 곱은 어떻게 표현이 돼요? 1분의 k. 자, 이렇게 표현이 됐네요. 자, 그런데 지금 저기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8이라는 것도 주어졌거든요. 자, 그럼 내가 알고 있는 알파, 베타에 대한 정보가 두 개나 있고 자, 거기에 지금 내가 구해야 되는 K까지 포함해서 요 세 개의 식을 이용을 해서 우리 K를 구해야 돼요. 자,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이거 보고 떠올려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그렇죠. 곱셈 공식이죠. 곱셈 공식을 이용하면 이 세 개를 한 식에 다 묶어둘 수 있죠. 자, 어떤 곱셈 공식이요? 너무 식은 죽 먹기죠.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은 알파 제곱 베타 제곱과 함께 자, 알파 베타 곱의 2배를 해준 것이다. 네, 그냥 합의 제곱에 대한 곱셈 공식. 자, 그런데 여기에서 선생님 K는으로 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알파 베타는 이라고 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는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그냥 여기에다가 차례차례 주어진 걸 대입하다 보면 K값 구할 수 있어요. 자, 알파 더하기 베타 한번 대입해 보세요. 2니까 제곱하면 4. 제곱 더하기 제곱은 8. 2 곱하기 K. 굳이 K는 꼴로 미리 풀어놓지 않아도 이렇게 해놓고 K를 구해도 어렵지 않잖아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4는 이 K가 남습니다. 그래서 K는 마이너스 2라는 걸 얻을 수 있죠. 자, 뭐만 했을 뿐인데 근과 개수의 관계를 이용하고 곱셈 공식에 적용을 해서 대입했을 뿐인데 이렇게 쉽게 K를 구했습니다. 자, 근과 개수의 관계는요. 2차 방정식과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정말 많이 사용되는 근과 개수의 관계 공식이니까 이거 꼭 기억을 해둬야겠어요. 자, 그러면 9번 가보겠습니다. 자, 9번은요. 일단 두 개의 직선이 주어졌어요. 그 두 개의 직선을 가지고 먼저 교점을 만들어 그 교점을 지나고 자, 그리고 또 다른 직선이 주어져서 그 직선에 평행한 새로운 직선을 만들어 그 직선의 y절편을 구해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가 만들어야 되는 직선의 정체는 이 교점을 지나고 이 직선에 평행한 이니까 이 점을 지나고 얘랑 똑같은 기울기를 갖는 직선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평행하다라는 것을 통해서 나는 뭘 알려주려고 한 거냐면 같은 기울기를 가질 테니 기울기를 알려주려고 한 거예요. 자, 그럼 점과 기울기 가지고 직선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구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나는 지금부터 뭘 해결해야 합니까? 그렇죠. 첫 번째, 일단 교점을 먼저 찾아야 되겠네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울기를 찾아야겠네요. 이걸 통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되겠죠. 자, 교점을 찾아야 되는데 그 교점이라는 건 두 직선의 교점이에요. 자, 지금 두 직선의 방정식이 각각 자, 요 1차식과 요 1차식으로 주어졌는데 자, 이 직선들의 교점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구해요? 그렇죠. 우리 이 두 직선이 만나는 점, 이 두 직선을 동시에 만족하는 xy를 찾아야 되는 거니까 이 둘을 연립한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거죠. 실근을 구하는 과정이죠. 자, 그래서 결국 이 두 1차식을 우리가 연립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연립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1차식이니까 최대한 미지수 줄이기 위해서 내가 지울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되는데 딱 보니까 두 식을 더하기만 해, 빼기만 해도
충분히 미지수가 하나 소거되네요. 자, 연립 진행합니다. 자, 빼면 y에 자, 2를 뺐어요. 그럼 마이너스 4는 0이다. 자, 그러면 y가 4가 나왔네. 자, 그럼 y에다가 4를 대입했을 때 자, 3이 됐죠? 3을 넘겨요. 마이너스 3이 됐죠? 3을 약분해요. x는 마이너스 1이 나왔네요. 자, 그럼 실근이 이렇게 나왔으니 그 실근이 바로 교점이 될 거고 교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4라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교점을 찾았습니다. 마이너스 1,4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 일단 기억해둬야 되는 거 직선의 교점은 그 둘의 연립방정식의 실근이랑 똑같아. 일단 이걸 기억해야 되고요. 자, 교점 찾은 것과 더불어 이제 기울기도 찾아봐야죠. 자, 기울기는 손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직선과 평행하다는 건 기울기가 같다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직선의 기울기 y는 하고 풀었을 때 y 뒤로 넘겨보세요. y는 하고 풀었을 때 누가 기울기예요? 자, x 앞에 곱해져 있는 2가 기울기예요. 자, 그래서 기울기는 2구나 라고 알려준 겁니다. 자, 그래서 기울기까지 찾아냈습니다. 자, 이제 뭐 하면 돼요? 그쵸? 내가 원하던 직선의 방정식만 찾으면 됩니다. 자, 그럼 직선의 방정식 어떻게 구했는지 한번 떠올려 봅시다. 기울기가 m이었고 그리고 어떠한 a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자, 어떻게 구했죠? y는 자, 저 기울기를 x 앞에 곱해줘야 하고 x에서 지나는 점의 x 좌표 빼야 되고 또 뒤에다가 지나는 점의 y좌표 더하기만 하면 됐죠. 자, 그래서 언제나 이걸 뭐라고 기억하면 되냐면 자, 여기는 바로 기울기 자리. 자, 여기는 바로 지나는 점의 x, y 좌표 자리. 라고 기억을 해두는 게 좋습니다. 자, 얘를 이렇게 m과 x선, y형 공식처럼 생각하지 말고요. 여기 기울기 자리, 지나는 점의 x좌표, y좌표 자리 이렇게 기억하는 게 더 좋아요. 자, 그럼 이걸 이용해서 자, 내가 구해낸 기울기와 지나는 점, 교점을 가지고 한번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어 볼 거예요. 자, 기울기가 2이고요. 지나는 교점은 마이너스 1,4라고 했습니다. 자, 이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2인 직선은 자, 어떻게 될까요? y는 자, 기울기 자리, 그쵸? 그리고 x 빼기 지나는 점의 x좌표, 지나는 점의 y좌표 자리에 차례대로 넣기만 하면 됩니다. 자,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로 바꿔줄까요? 자, 그래서 여기서 결국 2x 2에 더하기 4까지 해서 더하기 6이 된다는 걸 알 수 있네요. 자, 내가 찾고 있던 건 뭐냐면 바로 이 직선의 y절편입니다. 자, y절편 바로 보이죠? 자, 답은 6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일단 직선의 방정식 기울기와 한 점만 주어지면 구할 수 있다는 거 당연히 이 방법 알고 있어야 되고요. 자, 이거 알고 있으면 내가 두 점이 주어질 때도 응용할 수 있고 다른 수직인 직선이 주어질 때도 응용할 수 있고 방금처럼 평행한 직선이 주어질 때도 다 응용할 수 있어요. 자, 요거는 꼭 기억해야 되고요. 자, 그리고 지금처럼 우리가 이렇게 만약에 직선끼리 만나는 교점을 물어본다? 그러면 그 둘을 연립한 방정식의 실근을 구한다로 우리가 함수들을 이렇게 방정식으로 바꿔서 푸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바로 다음 10번 문제로 가볼게요. 자, 10번 문제는 연립 방정식 문제네요. 자, 연립 방정식. 방금 우리가 간단한 연립 1차 방정식을 풀어봤잖아요. 그러면 지금과 같이 이렇게 또 다른 연립 방정식을 보더라도 항상 연립 방정식의 특징은요. 이겁니다. 미지수를 줄여나가는 과정. 자, 어떻게 하면 미지수를 줄일 수 있을까? 연립 1차 방정식은 내가 최대한 x, y 등을 소거할 수 있도록 더하거나 빼거나 이런 방법을 활용했다면 자, 연립 방정식에서 하나는 1차고 하나는 2차 방정식이라면 어떻게 해야 미지수를 최대한 줄여나갈 수 있을까요? 그렇죠. 1차 방정식을 2차 방정식에 대입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자, 어떻게 대입해요? 자, 이 방정식을 x는 또는 y는 하고 풀어줍니다. y는 하고 푸는 거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y를 우변으로 넘겨서 y는 하고 풀어주면 좌변에 x 더하기 1만 남잖아요. 그러면 y 대신에 x 더하기 1을 대입해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럼 y 대신에 x 더하기 1을 여기다가 대입하는 순간 뭐가 됩니까? x에 대한 식으로만 남게 되죠. 미지수가 줄어들잖아요. 자, 우리 이렇게 1차와 2차 방정식을 연립하는 방법은 1차식을 y는 이라고 풀어서 자, 그것을 2차식에 대입해 준다. 자, 그러면 대입한 걸 한번 전개해 봅시다. 자, x에 대한 2차식이니까 얼마든지 우리 근을 구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2x제곱과 함께 계산을 해주면 마이너스 x제곱. 자, 중간항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4x. 1과 마이너스 2 곱한 것에 마이너스 2까지 해줘서 마이너스 4는 0이 됐습니다. 자, 근데 전부 다 마이너스니까요. 플러스로 바꿔줄게요. 자, 그럼 완전 제곱식 되는 거 보이죠? 아, x 플러스 2의 제곱이니까 x는 뭐겠다? 마이너스 2겠다 라는 것을 바로 얻을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원하는 건 y값도 같이 원하는 거니까 자,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 줍니다. 마이너스 2 대입하면 1 더해서 y는 마이너스 1. 이게 각각 알파, 베타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알파 더하기 베타는 뭐다? 마이너스 3이다 라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항상 연립방정식 문제를 풀 때 가장 기본은 뭐다? 미지수를 줄여나가는 것이다 를 목표로 하면 얼마든지 연립방정식 풀 수 있을 거예요. 자, 11번으로 가겠습니다. 11번은요, 연립부등식이네요. 우리 앞서 연립방정식에 이어서 연립부등식 문제. 뭔가 계속 개념 하나하나를 너 알고 있니? 확인하는 듯한 느낌이 들지 않나요? 자, 아무래도 1학기 내용을 총망라해서 복습하는 차원에서 보는 학력평가다 보니까 개념 하나하나를 확인하는 듯이 이렇게 3점짜리 문제들이 열거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3점짜리 문제들은 여러분들 혹시 내가 부족한 개념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푼다라고 생각하고 같이 개념 정리를 하면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 연립부등식은 우리 어떻게 해결을 해나가야 할까요? 자, 방정식은 미지수를 줄여나갔어요. 그럼 연립부등식은요? 네, 둘 다 만족하는 x의 범위를 찾는 거잖아요. 이번엔 근이 바로 x의 범위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각각의 x의 범위를요, 공통적으로 만족하는 범위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자, 마지막에는 각각의 범위를 수직선에서 교차하는 지점을 찾는 방법으로 활용을 할 겁니다. 자, 그럼 각각의 x의 범위를 구해 주어야 수직선을 활용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럼 각각의 x의 범위를 구하는 방법은 또 뭔가 봤더니 자, 이것도 2차 부등식, 이것도 2차 부등식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2차 부등식을 해결하는 문제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네요. 자, 2차 부등식을 해결하는 방법. 언제나 우리가 방정식과 부등식은요, 자,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냐면 바로 함수로 바꿔서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2차 함수 그래프를 이용합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여러분들 공식처럼 뭔가 방법을 외우고 있는 친구도 많을 텐데 제일 중요한 건 먼저 그래프를 이용해서 푸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2차 부등식 주어진 걸 각각 1번과 2번이라고 해볼게요. 자, 먼저 1번 부등식. 자, 지금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8. 자, 보니까 자변이 인수분해가 쉽게 되죠. 자, 인수분해 3과 6으로 마이너스 6으로 그래서 x 플러스 3과 x 마이너스 6으로 인수분해가 됐는데 자, 이것의 의미인 즉슨 여기 있는 이 왼쪽을 y는 이라고 쓰면 이것은 바로 2차 함수가 되죠. 자, 우변도 y는 이라고 쓰면 x축이 되거든요. 자, 2차 함수와 x축과의 관계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걸 그래프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그래프로 표현했을 땐 자, 왼쪽의 2차 함수란 y가 0이 되게 하는 x값이 마이너스 3과 6이잖아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3과 6을 x축 절편으로 갖는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 이렇게 그려지겠죠. 자, 이 2차 함수와 이 2차 함수와 y는 0 이게 바로 x축이잖아요. 이 관계가 어떻길 바란다. y값이 x축이 더 높길 바란다. 그 얘기는 2차 함수가 x축보다 아래에 있는 부분, y값 아래에 있는 부분을 찾길 바란다. 자, 그러면 x축보다 아래에 있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 그리고 등호도 포함하니까 자, 이렇게 되는데 이걸 우리는 뭘로 표현해야 되냐면
x의 범위로 표현한 게 바로 이 부등식의 해거든요. 자, 그래서 x의 범위로 표현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x의 범위로 표현한 게 뭐예요? 네, 마이너스 3 이상 6 이하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지금과 같이 이 과정을요, 사실 여러분들은 아마 그냥 단순하게 여기에서 바로 이 부등식에서 선생님 저 이렇게 바로 두 근의 사이라는 것으로 저는 이미 외우고 있어요. 자, 물론 A가 최고차항의 개수가 0보다 클 때 이렇게 적용할 수 있죠. 외우고 있어요. 그냥 이렇게 풀면 안 돼요?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네, 이렇게 푸는 과정은 내가 이걸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을 때 이 2차 부등식이 함수와 x축과의 관계에 의해서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라는 것을 내가 이미 충분히 알고 있고 머릿속에 상상이 이미 되었을 때, 그때 바로 이 부분을 생략하고 이렇게 결과물로 만들어내도 되는 겁니다. 자, 내가 이렇게 생각하지 못했을 때 바로 이 결과물부터 만들어내는 그 습관만 너무 들이면 나중에 응용된 문제를 푸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자, 그러면 2번 부등식으로 가볼게요. 2번 부등식. 자, 2번 부등식도 마찬가지로 하면 됩니다. 자, 역시나 인수분해가 쉽게 됩니다. 자,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5. 자,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고 나서 보니 역시나 왼쪽은 2차 함수고요. 오른쪽은 y는이라고 하면 x축 관계로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그래프로 그려봅니다. 자, 그래프로 그렸을 때, 자, y에다가 0을 대입했을 때 나오는 그 x값들이 3과 5기 때문에 3과 5를 x축 절편으로 갖는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네요. 자, y는 0은 역시나 x축이죠. 그래서 이 2차 함수와 x축과의 관계 중에서 자, 보아하니 만족해야 되는 상황은 x축보다 y값이 더 같거나 크길 바래. 자, 그러면 x축보다 y값이 더 같거나 크길 바래 이 부분이네요. 자, 이 부분을 뭐라고 해야 돼요? x의 범위로 나타내야 돼요. 자, 그러면 x의 범위로 나타낸 것은 자, 3 이하 또는 5 이상 이라고 해야겠죠? 자, 마찬가지예요. 역시나 여러분들 아까는 0 이하일 때는 두 근의 사이예요 라고 바로 말했듯이 자, 0 이상일 때는 자, 두 근의 바깥범위예요 라고 이렇게 바로 찾아내도 되는데요. 어떨 때만 내가 이런 그래프와 x축과의 관계 상황을 이미 다 충분히 알고 있을 때.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온 각각 1번과 2번의 결과물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동시에 만족해야 돼요. 연립이잖아요. 자, 그러면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그 범위는 어떻게 찾는다? 여기다 그릴게요. 수직선을 활용하면 되겠죠? 자, 수직선에서 먼저 1번을 찍어주면 마이너스 3에서부터 6까지. 자, 그리고 2번의 상황은 3 이하이거나 라고 했어요. 3 이하이거나 3 그리고 또는 5 이상. 자, 그러면 자, 1번과 2번 동시에 겹치는 부분은 어디예요? 그렇죠? 이곳과 이곳이네요. 자, 문제에서 원하는 바가 뭐였냐면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문제에서 원하는 바는 이런 거 잘 챙겨야죠. 정수 x값들의 합을 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 범위를 만족하는 정수들을 다 찾아내야겠네. 그리고 다 합해야겠네. 자, 여기 있는 이 정수들 뭐뭐 있겠어요? 그쵸? 마이너스 3부터 시작해서, 그쵸?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까지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범위 안에는 또 5와 6까지 있네요. 자, 이것들을 다 더해야 돼요. 어떻게 될까요? 네, 너무나 간단하게 변하는 부분이 있죠? 네, 마이너스 3과 3 지워지고, 마이너스 2와 2 지워지고, 마이너스 1과 1 지워지고, 0은 더 남아나. 자, 뭐만 더하면 되겠어요? 5와 6과 두 개만 더하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답은 뭐가 됩니까? 네, 11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 연립 부등식 푸는 과정에서 자, 당연히 우리가 연립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를 찾아야 된다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선생님이 강조하고 싶은 건 2차 부등식을 푸는 과정입니다. 자, 2차 부등식을 푸는 과정에서 그냥 단순하게 그 방법을 외워서 사용하지 말고요. 처음에는 이렇게 2차 함수 그래프를 이용해서 푸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가볼게요. 12번입니다. 자, 12번도 2차 함수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2차 함수가 어떤 조건을 만족하나 봤더니 이 주어진 2차 함수는 1,0에서 x축과 접한대요. 자,
그리고 또 다른 2차 함수의 그래프는 x축과 만나는 두 점 사이 거리, 두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겠죠. x축과 접하거나 두 점에서 만나거나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자, 우리 2차 함수와 x축과의 관계, 자, 어떻게 해결을 하죠? 일단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만약에 이런 2차 함수가 있었고, 그리고 x축이 주어져서 그 둘의 교점을 물어본다라고 하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결해요?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건, 자, 언제나 교점의 좌표를 물어본다면, 자, 이 둘을 같다고 놓은 2차 방정식으로 문제를 바꾸어서 풀게 되죠. 자, 그래서 이 2차 방정식의 실근을 구하는 문제로 바뀝니다. 자, 우리가 2차 함수와 x축과의 관계는 이런 2차 방정식으로 바꾼 문제로 해결이 된다라는 걸 기억을 떠올리면서, 자, 여기 있는 이 얘기를 다시 볼까요? x축에 접한다? 어떤 상황에서 접했지? 자, 우리 이 식을 한번 봅시다. 자, y는 x 마이너스 실수 알파의 제곱꼴로 되어 있다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방금 한 얘기처럼 지금 이 2차 함수가 x축과 어디서 만나니? 그 교점을 찾고 싶을 때는, 자, 는 0이 되는 x좌표를 실근을 구하듯이 하면 되는데, 누가 봐도 는 0이 되는 x좌표는 알파. 자, 그러면 x축과 만나는 점이 뭐밖에 없다? 알파밖에 없네 라는 뜻 아닙니까? 자, 그러면 한 점에서만 x축과 만난다는 얘기는 어떨 때? 그렇죠. 접할 때 아니에요. 이런 그래프를 가진다는 거예요. 한 점에서만 이렇게 만날 때, 접할 때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y는 x 빼기 베타, x 빼기 감마 형태로 되어 있는 2차 함수라고 해볼게요. 자, 여기서 베타랑 감마는 감마가 더 큰 값이라고 해봅시다. 자, 그럼 이 2차 함수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자, 마찬가지로 x축과의 관계를 살펴볼 때는, 자, 이 2차 함수를 는 0이라고 놓고 y값이 0일 때, 이때 이 x값을 구해주면 그게 바로 x축과의 교점이 만들어지죠. 자, x값을 구해보면 베타랑 감마가 바로 x축과의 교점입니다. 자, 그럼 베타 감마, 뭐 여기 있다고 해봅시다. 베타 감마 여기 있다고 해볼게요. 자, 그럼 이 2차 함수는 어떻게 생긴 거예요? 저 베타 감마를 지나는 아래로 볼록인 이런 함수라는 얘기겠죠. 자, 즉, 내가 x 빼기 알파의 제곱 꼴의 2차 함수를 그리면 이렇게 x축에 한 점에서 접하는 형태, 그리고 x 빼기 베타, x 빼기 감마인 2차 함수를 그리면 베타와 감마를 x축 절편으로 하는 저런 2차 함수 형태로 그려지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내가 이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연동시켜서 기억을 하면서 다시 저 문제를 보세요. 1,0에서 x축과 접한대요. 자, 그러면 어떤 상황이에요? 이와 비슷한 상황 아닙니까? 이런 상황? 자, 즉 주어진 y는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가요. 자, 내가 만약에 얘를 말하는 대로 그래프로 그리면 어떤 상황이에요? 그래프로 그리면 1,0에서 접해. 이렇게 되는 상황 아닙니까? 자, 이렇게 되는 상황이면, 자, 앞서 말한 대로 얘는 어떤 2차 함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1에서만 x축과 만날 수 있는 x 빼기 1의 제곱꼴이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 두 2차식이 같아야 하니까 결국 이것을 전개한 요 식과 같기 위한 a와 b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a는 마이너스 2고요. b는 1이 됐습니다. 자, 그럼 a와 b를 찾은 걸 가지고 문제에서 물어본 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a에다가 이제 ab를 대입해 줍니다. 자,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이란 얘긴데, 여기 플러스 x 마이너스 2란 얘긴데, 자, 이렇게 바꿔놓고 보니까 이것도 쉽게 인수분해가 되는 2차 함수예요. 자, 어떻게? 1과 2, 마이너스 1과 2. 자, 그러면 x 마이너스 1과 x 플러스 2로 인수분해가 돼요. 자, 이렇게 우리가 인수분해 됐을 때 2차 함수 그래프 어떻게 그려졌었죠? 자, y가 0이 되는 그 x값 두 개가 바로 x축 절편이 되게. 자, 그래서 는 0이 되는 x값 뭐예요? 마이너스 2랑 1이죠? 자, 마이너스 2랑 1이 x축 절편이 되게
하는 아래로 몰록인 이차 함수 그래프를 갖는다는 걸 알 수 있네요. 자, 문제에서 물어본 건요. 바로 이 x축과 만나는 교점 사이의 거리를 물어봤습니다. 자, 거리는 자 1에서부터 마이너스 2까지의 거리잖아요. 자, 그러니까 큰 1에서 작은 마이너스 2를 빼주면 되죠? 불안하면 절대값 씌우면 되죠? 자, 뭐겠어요? 네, 3이 됩니다. 자, 그래서 문제에서 원한 답은 이 x축과의 교점 사이의 거리 3이 되겠네요. 자, 이 문제의 핵심은 뭐예요? 이 문제의 핵심은 이차 함수와 x축과의 교점에 관련된 문제는요. 우리가 이렇게 2차 방정식으로 바꿔서 풀 수 있다. 그래서 2차 함수와 x축과의 관계 2차 방정식으로 이렇게 우리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들이 방정식 문제를 함수로, 함수 문제를 방정식으로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풀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같이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13번으로 가볼게요. 자, 13번은 네, 눈에 보이는 게 바로 단어들이 있어요. 그쵸? 어떤 단어들이 보여요? 네, 대칭이동, 평행이동 이런 단어들이 보이죠? 자, 맞아요. 이 문제는 바로 이동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둘 다 물어봤어요. 대칭이동도 물어봤고요. y는 x에 대해서 평행이동도 물어봤습니다. 자, 다행인 건 뭐 식을 거창하게 대칭이동하고 평행이동 하라는 게 아니라 다 점을 그리고 점을 대칭이동, 평행이동 하라고 했어요. 자,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죠. 자, 어떻게 하는 거였죠?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어떠한 A점을 대칭이동하려고 할 때는 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하고 나면 그러면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바로 x, y 좌표가 뒤바뀐다는 거죠. 자, 그래서 x랑 y 좌표를 서로 뒤바꿔줍니다. 자, 그럼 어떻게 돼요? 네, 여기서 만들어지는 대칭점은 y1, x1이 되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평행이동도 단순하죠. 자, y는 x에 대한 대칭이동도 이렇게 x, y 좌표 바꿔주는 거고 그리고 평행이동도 내가 어떠한 a점을 x1, y1이라고 했을 때 내가 이것을 x방향으로 a만큼 y방향으로 b만큼 움직이고 나면 그러면 정말 단순하게 자, 만들어지는 이 새로운 A'의 좌표는 어떻게 됩니까? x방향으로 a만큼 갔으니까 플러스 a만큼, y방향으로 b만큼 갔으니까 b만큼 더 더해주기만 하면 됐죠. 자, 그래서 점에서의 평행이동은 이동한 만큼 더해주기만 하면 된다. 나중에 이제 조심해야 될 건 우리 식에서의 평행이동은 반대로 이동한 만큼 빼야 됐던 거 그건 조심해야겠죠. 자, 그럼 이 두 가지 사실을 통해서 문제에서 원했던 A를 통해 대칭이동한 점 B를 찾고 B를 통해 평행이동한 점 C를 찾아봅시다. 자, 그러면 A점 마이너스 3,4를 먼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해 봅니다. 자, 그럼 앞서 말한 대로 x, y 좌표가 서로 뒤바뀌는 게 핵심이죠. 그래서 결국 B점은 4,-3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자, 또한 이번엔 평행이동을 하래요. 자, x 방향으로 이만큼, y 방향으로 k만큼 이동을 해달래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말 그대로 x 방향으로 플러스 이만큼, 또 y 방향으로 플러스 k만큼 다 더해주면 돼요. 자, 그래서 x에다가 플러스 1을 y에다가 플러스 k를 더해줍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나온 평행이동한 c의 좌표는 어떻게 돼요? 6,-3 더하기 k. 자, 이제부터 자, 또 다른 개념을 물어봅니다. 자, 뭘 물어보나 했더니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기를 바란대요. 자, 저렇게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을 때 어떠한 특징을 가졌죠? 자, 우리가 이렇게 세 점을 한 직선 위에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A, B, C 이렇게 한 직선 위에 있을 때 자, 내가 두 점만 가지고도 충분히 직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A와 B를 가지고 구한 직선의 기울기랑 B와 C를 가지고 구한 직선의 기울기랑 A와 C를 가지고 구한 직선의 기울기 다 어떨까요? 다 다를까요?
다 똑같겠죠. 다 같은 직선이니까. 자, 그래서 결국 우리가 세 점이 한 직선에 있을 때는 이런 특징을 이용합니다. A와 B를 가지고 만든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가지고 만든 거랑, 그리고 B와 C의 두 점 사이의 두 점을 이용해서 만든 기울기랑, 그리고 또 A와 C를 이용해서 만든 기울기랑, 그래서 A, B를 이용해서 만든 직선의 기울기, 또 B, C를 이용해서 만든 직선의 기울기, 또 A와 C를 이용해서 만든 직선의 기울기. 자, 그 모든 것이 다 같아야 된다라는 특징을 이용할 거예요. 자, 여기에서 그러면 이 기울기들 중에서 내가 어떤 걸 이용할까 봤더니 A점은 마이너스 3,4고요. 자, B점은 4, 마이너스 3이고요. C점은 6, 마이너스 3 더하기 K거든요. 내가 찾고 싶은 건 K잖아요. 그러니까 C는 꼭 이용을 같이 해야 돼요. 자, 어떻게 이용할까? 자, 그러면 확실하게 내가 기울기를 구할 수 있는 A점과 B점 사이의 B점을 이용해서 기울기를 한번 구해봅시다. 자, 그러면 A와 B를 이용해서 만든 기울기는 자, 어떻게 구해요? 그렇죠?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방법은 X의 좌표의 차이 분의 Y의 좌표의 차이인데, 자, 여기서 자, 서로 뺄 때 조심해야 될 건 내가 B점에서 A점을 빼기로 했으면 똑같이 Y좌표도 B점에서 A좌표를 빼야 한다는 거, 그것만 조심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럼 그것과 C점도 이용을 해야 되니까 자, BC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구해봅시다. 자, BC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는 또 역시나 C점에서 B점을 빼는 방식으로 해볼게요. 여기에서 4를 빼요. 마이너스 3 더하기 K에서 마이너스 3을 빼요. 자, 여기까지만 식을 써도 다음 것까지 굳이 안 써도 K를 구할 수 있겠네요. 자, 한번 K 구해볼까요? 자, 여기서는 7분의 마이너스 7이니까 마이너스 1이네요. 자, 2분의 K네요. 자, K 값 뭐가 나왔어요? 네, 마이너스이라는 것을 얻을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세 점이 한 직선이 있다라고 하면 두 점씩을 이어서 만든 직선의 기울기들이 전부 다 같다라는 특징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대칭이동, 평행이동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14번 가볼게요. 14번은 일단 중심과 반지름의 길이가 주어지면서 원을 이용하도록 했네요. 자, 원을 이용하는 문제가 처음 나왔는데, 자, 원만 나온 게 아니라 이 원 위에 있는 점과 더불어서 이 직선까지 거리의 최소값은?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물어볼 수 있는 경우는 원과 직선이 어떤 위치 관계를 가질 때일까요? 자, 원과 직선이 만난다면 저런 값을 물어볼 수 있을까요? 생각해보면 원이 여기 있고 만약에 직선이 이렇게 통과해서 지나간다면 원과 직선이 만나는 거리 어떻게 되겠어요? 가장 짧은 건 0이겠네요. 만날 때. 자, 이걸 물어볼 리는 없잖아요.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최소값을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일단 원과 직선이 안 만나고 있다는 것 정도는 알아야 돼요. 눈치를 채야 돼요. 그래서 원이 있는 점 중에서 직선에까지 가장 짧은 거리를 한번 찾아달라. 자,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가장 짧은 거리를 찾아달라라는 것으로 눈치를 채야 되는데, 만약에 이걸 내가 눈치를 못 챘다 하더라도 그리면 되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좌표평면상에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러면 떨어져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자, 여기에서 이 원의 중심은 3,2라고 주어졌고 직선의 방정식은 2x-y 더하기 8은 0이라고 주어진 상태입니다. 자, 원이 있는 점에서 직선까지 거리를 그었을 때 가장 짧은 곳. 자, 여기서 내가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하면 이렇게 더 짧은 거 보이죠? 또 여기에서 내가 직선까지를 거리를 구하면 더 짧아져요. 자, 어떨 때 가장 짧을까요? 자, 가장 짧을 때는 바로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을 향해 수선을 내렸을 때, 자, 그때가 가장 직선에 가까이 있는 점입니다. 여기 좀 찌그러졌네요. 자, 이렇게 있으면, 자, 원의 중심에서 직선을 향해 수선을 내렸을 때 그때 그 원과 지나는 점이 바로 가장 가까운 점. 자, 그러면 이 가장 가까운 점까지의 거리는요, 자, 요 거리를 구해야 되는 건데,
요 거리를 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자, 여기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를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점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 구할 수 있잖아요. 자, 그걸 D라고 해볼게요. 자, 그리고 자, 이만큼이 뭐예요? 그쵸, 원의 반지름. 자, 원의 반지름 루트 5라고 했으니까 루트 5를 빼주기만 하면 자, 내가 찾고 있던 최소 값은 바로 D 마이너스 루트 5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해 둬야겠어요. 자, 그래서 원 위에 있는 점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를 물어보면서 가장 짧은 최소값을 물어봤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수선을 내려요. 그 D의 길이에서 반지름만큼을 빼면 되겠네요. 자, 그러니까 D-R이 되는 거죠. 자, 근데 만약에 최대값을 물어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최대값을 물어봤을 때는 그 수선을 반대로 이 반대쪽으로 연결해 줍니다. 자, 연장시켜서 만나는 이 원의 끝이 바로 가장 멀리 있는 원 위의 점. 자, 그것은 반대로 루트 5에다가 D에다가 루트 5만큼을 더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결국 D에다가 반지름만큼을 더해준 게 바로 원 위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의 최대 길이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특징을 기억을 해두고 우리는 뭘 찾는 게 목적? 자, 가장 짧은 거리 D-루트 5를 찾아보도록 해볼게요. 자, 그러기 위해선 D를 찾아야겠죠. 자, D의 정체는 뭔가 봤더니 자, 원의 중심 3,2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 2x-y 더하기 8은 0까지의 거리입니다. 자, 이걸 구하기 위해선 뭘 떠올려야 돼요? 그렇죠. 점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 공식을 떠올려야죠. 자, 점이 만약에 x1, y1으로 주어지고 자, 그리고 이 점에서부터 직선이 만약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고 주어졌다면 자, 이 둘 사이에 거리는 어떻게 구하죠? 자, 이거 여러분들 매번 내가 증명해서 얻어낼 수는 없거든요. 꽤 증명이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유도 과정을 할 수 없으니 웬만하면 꼭 기억을 해두길 바랄게요. 외워두길 바랄게요. 자, x 앞에 있는 개수들 a와 b를 마치 피타고라스 하듯 a제곱 b제곱에 더한 다음에 루트를 씌워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x1을 x에다가 대입하고 또 y1을 여기 y에다가 대입해요. 자, 그러면 나온 결과물이 ax1, by1 더하기 자, c까지 쓴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거리니까 양수가 나오도록 절대값을 씌워주는 게 바로 분자에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 방법을 여러분들이 자, 기억을 해두고 자, 위에 점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 한번 구해봅시다. 자, D는요. 어떻게 하면 돼요? 방금 한 대로 x 앞에 개수들을 각각 개수들을 제곱해 줍니다. 자, 그러면 루트 2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자, 그리고 주어진 점을 각각 x랑 y에다가 대입해요. 자, 그러면 2 곱하기 3 마이너스 2 더하기 8 절대값 씌워줘야죠. 양수가 되게. 자, 계산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루트 5분의 자, 4에서 8, 12네요. 자, 5분의 12 루트 5가 되어서 자, 결국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는 구했고 내가 원하는 건 뭐예요? 내가 원하는 건 D 마이너스 루트 5예요. 가장 짧은 거리. 자, 그래서 내가 원하는 D 마이너스 루트 5는 아까 5분의 12 루트 5가 나왔기 때문에 루트 5를 빼준 결국 뭐가 되겠어요? 5분의 7 루트 5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뭘 일단 기억해야 되냐면 원 위에 있는 점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의 최소 거리와 최대 거리를 물어보는 문제는 바로 이런 점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를 이용을 하면 된다. 자, 이 내용을 우리 기억을 해두고요. 자, 지금 14번까지는 사실 간단한 개념 위주의 문제를 많이 물어봤다면 앞으로 15번부터는 조금 더 응용된 4점짜리 문제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질 텐데요. 잠시 쉬었다가요. 선생님과 바로 2강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